대한민국 구석구석부터 우리 동네 크고 작은 소식들까지 생생하게 배달해드립니다. 어바웃 우리 동네.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보선입니다. 네, 자 코로나19의 국면 참 광주가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 상황 심상치가 않은데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광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를 보니까요. 총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중에는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들도 있어서 광주 지역 현재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에 들어갔고요. 학교가 또 중요하죠. 학교는 현재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열흘 만에 확진자가 83명이나 늘어난 건데요. 네. 이 중 광주 37번 확진자는 대전의 방문 판매업체를 들른 사실을 숨기면서 방역당국의 경로 추적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네. 광주시에서는 이 환자를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뭔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의 학원 강사가 거짓 진술로 인해서 N차 네. 감염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일이 또 있었죠.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동선을 숨기는 분들이 있구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이 순간 뭐가 가장 중요할지 현명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주와 밀접한 우리 지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됐습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가 됐고요. 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도 뭔가 바뀌었어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객들 마스크 사용 행정명령도 함께 발령이 됐는데 운수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면 운수 회사에 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객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뭔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러면 벌금 300만 원 이하 그리고 방역과 검사,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바웃 우리 동네는 유튜브 여수 MBC 프라임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어바웃 우리 동네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에 글과 사진들 동영상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이 채택된 분들께는 어바웃 우리 동네가 준비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분께만 드리는 특별 선물도 있는데요. 각각 2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선물을 받게 될 주인공, 바로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꼭 걸치고 밥을 해갖고 다니면서 집을 짓는데 아무런 걸 믿고요. 그런 위치에서 그리 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대화를 했어요. 이건 도저히 대화로 해결 안 되겠다. 내장재가 허리 들어. 일대로 해석을 하고 찾아보니 바로 이 장소라는 걸 그때 깨닫고 항상 인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부천승리 인물은 1996년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발견된 장소에서 북쪽으로 전복 있다는 석관이나 그런 종류의 뭔가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 형태예요. 네, 어바웃 우리 동네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여수 MBC 보도센터의 똘똘한 막내 오늘은 강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친절한 기자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도 밀착 취재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화면에서 아까 본 무너진 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보가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토지 경계를 침범을 해서 어떻게 뭐 철거가 되긴 했는데 그 언제 철거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철거를 하고 그 잔해를 집에 밀어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쨌든 철거 명령을 내린 거고 그 철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남의 땅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혹시 뭐 비방하려고 제보를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할수 했다고 있어요.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얼마나 억울하면 저에게까지 그 섬에서 제게까지 제보가 전달이 됐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사건의 시작은 2017년쯤에 반쯤 철거된 그 집 그리고 그 집과 수십 년간 이웃이었던 뒷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뒷집의 진출입로에 앞집 부지가 물려있던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제 뒷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앞집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너무 이제 진출입로가 좁아지니까 거의 막힌다. 리어카 하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집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앞집 입장에선 36년 동안 내가 이 집을 내 집인 줄 알고 내 땅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집을 떠나야 한다,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황당했겠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뭐 저쪽 땅에 사서 여기 붙여주겠다. 저쪽 땅이랑 이쪽 땅이랑 교환을 하자 했는데 결국에 문제가 된 건 금액이죠, 금액. 그래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송에 갔는데 소송에서 법원은 뒷집, 그러니까 이사 온 그 집의 재산권을 인정을 해서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에게 네. 손을 들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죠. 그래서 철거 날짜도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원래 주인이 철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포크레인을 이제 불러가지고 왔는데 뭐 차를 안 빼줘서 그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사소한 갈등까지 다 합쳐서 있었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렇게 됐었던 거겠죠. 그래서 뉴스 초반에 보시면 이제 그 어머님은 굉장히 슬프게 우시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머님을 인터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너무 슬프게 우시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어머님이 우시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리포트에도 제가 넣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네. 이제 앞집에 살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쵸. 앞집에 그 이제 아내분이시죠. 주인 아저씨의 아내분이시죠. 예.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게 이웃이고 앞집, 뒷집 하면서 굉장히 또 지근거린데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군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뭐 안타까움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섬이라는 특징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것 같고 섬의 경우에 지적도와 실제 건물들 차이가 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한 분쟁은 아니구나. 뭔가 구조적인 원인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소위 이게 물려 있다고 말을 하죠. 섬 지역은 대체로 지적도상의 토지와 건물이 잘 맞지 않고 조금씩 밀려 있거나 그러니까 물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도랑 지적도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많게는 3필지에서 4필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 그 갈등 당사자였던 뒷집조차도 남의 집 2필지에 그러네요. 걸쳐 있었던 예. 상황이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기사의 댓글을 다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댓글에 좀 공격적인 어투로 다신 분이 계세요. 아니 뒷집도 저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걸려있구만 이러면서. 네, 뒷집도 그러면 뭐 철거를 해라.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이런 댓글도 있었을 정도로 이제 네. 섬마다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현실과 지적도가 맞지 않는 이 경향은 왜 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 100여 년 전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지적 측량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자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그 열악한 그 기구들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확한 지적도를 따라서 그때 당시 그대로 그냥 집을 지었던 거겠죠. 네. 이제 둘째로는 섬 지역의 특이한 좀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옆집이 내 땅에 넘어와도 그냥 넘어왔구나, 나도 넘어가고 너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지적도를 지키지 않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다 들어보니까요.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섬에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었는데 동네 분들이 다 이제 나오셔서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두 집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합의를 봤으면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두 집들이 욕심을 부렸다. 서로가 다 욕심을 부렸다? 그렇죠. 어쨌든 갈등이 빚어진 건 다 욕심을 부렸다. 이런 이야기가 대체적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귀촌인이 너무 이제 섬의 사정을 모르고 너무 밀어붙였다. 아니면은 이게 진짜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한 거냐, 뭐 펜션이나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반면 이제 귀촌인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하셨겠죠. 그래서 섬 주민들이 뭐 이렇게 뭐 폐쇄적일지 몰랐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건의 기여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흐름을 좀 파악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해답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근데 우선 정부는요 2014년 정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화정면 개도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지적 재조사를 한번 시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사건이 있었던 그 섬에서도 이런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토지 구획이 행정적으로 좀 정비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좀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런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마냥 해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으로 나뉘거든요. 또 다시 또 생기겠죠, 또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측량을 해보면 다 이제 또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냥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라는 게 그 이제 관계자들의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여수시가 섬 관광, 뭐 섬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자본이 유입이 되면 이 같은 이런 지적도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복잡하지만 또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는 도선국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선국사라면 역사책에서 본 인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랑 도선국사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선 도선국사는 그 신라시대의 승려인데요. 광양 백계산 옥룡사의 자리를 잡고 후학대를 지도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선국사는요, 승려보다는 풍수지리의 대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수지리학 역사가 신라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도선의 생존 연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어쨌든 도선국사는요, 광양 옥룡사에 머문 지 35년 만인 7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풍수지리의 대가였던,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유골이 나왔다, 이런 걸도 참 많은 이슈도 있었는데 그 유골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견을 제시한 분이 바로 풍수지리 학자였는데 그분의 주장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조선시대 문서라는 동문선이란 문서가 있어요. 그 네. 문서에 따르면 신위, 그러니까 뭐 시신이든 살이든 뭐 신위를 모실 탑을 옥룡사 북쪽에 세우라는 유훈을 따랐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 이를 토대로 보면 실제 유골이 묻힌 곳은 현재 그 장소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주장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마침 1996년도에 물에 잠긴 채 그 도선 국사의 유골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그 뼈의 구성분이 너무 이제 오래돼서 사가버려서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그 당시에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이 문제가 뭐 불거지니까 전자파를 이용해서 지하에 매설된 물체를 탐사하는 GPR 탐사 전문 업체가 주변을 탐사했는데 관 모양의 인공 물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선 국사라고 생각했던 그 유골이 가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네. 네, 결국에 뭐 유골의 진위는요, 뭐 발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광양시는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를 위한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뉴스도 알려주시죠. 이번 주 여수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요, 여수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웅천에 위치한 이순신 마리나의 위탁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여수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돼가지고 해경이 수사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 업체 재선정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그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1년 가까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팩트들이 나왔고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이번 주에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여수 MBC 뉴스데스크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인데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일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우리 지역의 봉사와 나눔의 시계 역시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아무래도 최소화되기 때문일 텐데 네. 지금 만나볼 이 봉사단 역시 매년 봄에 봉사를 펼쳐왔거든요. 그런데 좀 미뤄졌습니다. 고민 끝에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비대면 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내는 일, 우리는 그걸 봉사라고 부릅니다. 봉사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보람된 느낌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나간 9일간의 여정, 재능 기부 봉사자들의 운기 가득한 시간을 만나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마을 곳곳이 들썩거립니다. 이 마을을 접수한 이들은 광양의 한 기업 봉사단. 이 그래핑을 다 옮겨야 돼. 다 원래 분해해가지고 이 밑에 지금 보강해놓은 거 앵글 있잖아, 50짜리. 뭔가 야심찬 미션을 수행받고 있는 것 같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기 앵글하고 사각바를 저기 재료를 갖다 놨어요. 그거를 스피드 갖다 해가지고 이거를 맞춰주면 돼요. 전문 용어 쏟아내며 시작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제철 전문 기업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로 마을에서는 제일로 수금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시골에서는 아주 필요한 봉사입니다. 시골살이에 맞춰 진행되는 맞춤형 봉사. 굳은 일도 알아서 척척이네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자그마치 14,000여 명. 직원들이 두 손 두 발 걷어붙인 열띤 현장에 리더가 빠질 수 없겠죠. 소장님의 재능은 벽화 그리기? 비록 서툰 손길이지만 함께 힘을 보태니 봉사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지역사회의 배려거층을 대상으로 해나오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는 그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잖아요. 그 유공자 가정 중에 어려운 세대를 추천받아서 원래 이렇게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이 찾은 다음 행선지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댁.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풍채 좋은 이 고택은 광양 토박이 노부부의 집. 집안 구석구석 부부의 추억과 손때가 묻은 귀한 공간입니다. 그래도 집이 너무 이쁘게 잘 지었어요. 오래되긴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전부 나가서 그랬어요. 설계하셔갖고 싶어요. 설계 못 쓰면 겨우 작업했지. 하지만 세월 앞엔 사람도 집도 장사가 없나 봅니다. 대가족을 품어주던 집도 나이가 들어 곳곳이 깨지고 새며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죠. 사람들 올라가서 깨졌어. 아, 위에 올라가서 깨져갖고 물이 샜구나. 예. 그 도배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쁘게 저렇게 지저분스럽게 안 보일 거예요. 본격적인 도배에 앞서 실습 작업에 들어가는 우리의 재능인. 10수년 도배 봉사를 해온 덕분에 이제는 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매 눈으로 꼼꼼하게 이어가는 작업. 재능인의 결론은요. 도배가 좀 시간이 걸리겠네. 방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아이고 어쩌까 이걸 다 된다면 집을 좀 이렇게 좀 설명 빼고 네. 할 필요도 없고. 저희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시간 내에 또 반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막을 올리는 9일간의 나눔 프로젝트.
국가유공자의 집을 새 집으로 환골탈퇴시켜라. 기와가 깨져 비가 새던 지붕은 물론 거실 샤시 교체까지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르신. 겨울에야 참 바람 많이 불고 추울 때 벌벌 떨었지만 이렇게 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저 편안히 따시게 영상을 마치고 있어. 두 분 더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해드리려고 도배 봉사단도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 오래된 집이다 보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본드 발라가지고 그냥 점을 써보게. 응, 그거 가능하면 이거는 남겨놓는 게 좋거든.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해야 하는 작업인데다 장마까지 겹쳐 더 바빠진 봉사단들. 하지만 봉사로 똘똘 뭉친 이 구역 베테랑들이 나섰으니 문제될 게 없겠죠. 드디어 어르신댁 환골탈퇴 D-Day.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벽화 봉사단이 힘써준 덕분에 한층 밝아진 부부의 마당. 마당 한켠엔 소나무 한 그루가 생겼네요. 바람골이던 거실 창문도 완전 무장.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죠? 보시면 위에 이렇게 이 벽체 부분 지붕 위에서 비가 새가지고 이게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강하고 우리 재능봉사단들과의 도배를 다 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전기시설 같은 게 굉장히 이게 누전의 위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사세한 거지만 두꺼비 집 이후로 가정용 그 전원 다운되는 그 이후로는 싹 다 교체하고 이 조명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싹 다 교체를 하고요. 이 부분을 좀 수리를 해달라고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목재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해놔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이제 샤시 개념도 깔끔하게 해드리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아마 비 안 새고 겨울에 이렇게 난방 개념에 이게 샤시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창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주시니 난 벼락 맞으면 갔어. 왜요? 뜻밖의 이런 철새한 이후 이런 경사가 어디 뭐 경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산 덕으로 이렇게 환대를 받아서 무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더 커지는 법이죠. 어르신의 그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말 반납에 뙤약볕 마다하지 않은 봉사단들은 물론 국가유공자 전우들까지 94 어르신의 인생에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이 쌓였습니다. 지난 15년 희망하우스란 이름으로 쌓아올린 봉사단들의 여정에도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더해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손길이 지나고 나면 깨끗한 환경 조건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어르신들, 너무 고맙다 이런 인사 말씀 할 때 너무 뿌듯하지. 가치의 가치를 믿으며 함께의 힘으로 삶의 희망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재능을 크게 쓰는 우리 지역의 귀한 손길들. 그 희망의 릴레이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네, 우리 어르신 댁이 무려 226번째 희망의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광양의 봉사단 분들이 정말 많이 힘써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 9일간의 특별봉사, 앞서 만나보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이요. 14,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는 13,632명이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아서 국가유공자분의 집을 또 수리를 한 장면들 함께 보셨는데 올해는 봉사 의미가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화면으로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박해진 지역에 온기가 조금 불어넣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그게 조금 더 쭉 이어져야 된다는 점이겠죠. 지속 가능해야 할 텐데 226호 이어서 300호, 기왕이면 3,000호까지 앞으로도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동네 톡톡에 올라온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아이고 연주님께서
어바웃우리동에 본방사수합니다 하시면서 저희 둘 사진을 다 보내주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즉석으로 바로 보니까 네. 부끄럽긴 하네요, 조금. 예. 부끄럽고요,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뭐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본방사수 이런 네.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야, 몰랐는데 한번 살아나면서 네.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방송 진행을 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사연입니다. 푸르른 여름 아침에 고딩 딸 픽업해서 학교에 내려주고 나오는 길에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너무 예뻐서 한 컷 찍어 딸에게 보냈습니다. 야. 네 덕에 하늘 보고 회사 지각한다. 야, 고마우이. 그래도 엄마는 널 스릉한다. 스릉한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커가는 오이라고 또 오이 예.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뭐 자녀분 네. 데려다 주신 거는 뭐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네네. 하늘 본 거는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지각은 보셔서 지각한 거 아닌가요? 아, 오이가 또 이렇게 커가고 있군요. 야, 오이 무침 맛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냥 오이 이렇게 뚝 따서 이렇게 조금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네. 쌈장 찍어 먹는 것도 그렇게 생오이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맛있겠네요. 쌈장파시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고추장파이긴 한데. 오이를 고추장에 찍어 드시나요? 맞아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연 네.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Hey, what do you say? Today's my lucky day. Hey, what do you say? Today's the day. Hey, hey.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이 또 뿌옇게 화면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전남 동부권 보시는 것처럼 오후부터 구름이 짙게 껴 있습니다. 한두 방울의 이슬비도 내린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2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전에는 흐리겠지만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해가 살짝 비치는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준비한 지역의 식재료 이용 프로젝트 로컬 레시피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두 식재료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어떤 뭔가 이렇게 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네. 우리 옷처럼 빨갛다는 거거든요. 바로 토마토와 고추장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김치찌개 끓일 때 토마토 같은 거 넣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금의 조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드는데 과연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 지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초여름 단비가 내리던 날, 이맘때 꼭 챙겨 먹어야 할 제철 식재료를 찾아 오늘은 경주시 천북면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요, 이렇게 비가 두두두두두두두 비닐하우스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삼겹살이 생각나지만 설마 그 메뉴는 아니겠죠. 자, 오늘은 어떤 재료에 어떤 요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선생님! 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두두두두두 빗소리, 이거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경주의 천북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북이 이제 경주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약간 북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곳인데 네. 여기가 다른 채소들도 많이 나지만 토마토가 또 생산이 되는 농장이에요. 토마토요?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 와, 그런데 오늘 네. 우리가 이 토마토를 네. 직접 딸 수 따서. 있는. 그렇죠. 아, 야, 비 오는 날 비닐하우스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토마토를 딴다.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처음 갖는 경험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네. 빗소리 들으며 토마토를 따볼까요? 갈까요? 가볼까요? 봄부터 부지런히 수확해온 토마토. 지금 한창 맛있을 시기인데요. 맛있고 특별한 요리를 위해 잘 익은 토마토를 골라볼까요? 아니, 그런데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토마토를 따기 전에 좀 싱싱하고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방법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토마토는 네. 이렇게 윤기가 많이 나는 거. 건강하지 않는 토마토는 윤기가 안 납니다. 윤기가 많이 나는 거는 건강에 잘
증거거든요. 그럼 생긴 거 뭐 예쁘고 이런 건 상관없나요? 모양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양보다는 이 광택을 보고 사시는 게 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하고 똑같네. 그렇네. 사람이 광택이 나야 되거든. 우리 맞아. 둘처럼. 윤기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 예. 반짝반짝 윤기 나는 토마토로 가득한 농장. 뭐가 싱싱한지 고를 필요도 없겠는데요. 곧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게 충분히 잘 익은 토마토만 잘 골라 담아봅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 요리 충분히 하겠죠? 충분하죠. 야, 오늘 어떤 요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이 땄어요. 신난다. 오늘의 요리 공개. 깊은 맛 자랑하는 특제 토마토 고추장과 토마토 고추장을 이용한 매콤 낙지볶음.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 되겠습니다. 싱싱하고 윤기가 차르르르 토마토를 골라서 따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요리 낙지 볶음. 그렇죠. 드디어 지금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시죠. 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따온 오늘의 싱싱한 주제 토마토. 그다음에 네. 조연. 네, 낙지. 낙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고춧가루, 그리고 보니까 설탕, 네. 깻잎, 소금, 양파, 고추는 네. 알겠는데 네. 요게 뭐죠? 그렇죠. 이게 메주가루인데요. 메주가루. 오늘 이제 토마토를 가지고 저희가 고추장을 만들어서 그걸 양념으로 쓸 거거든요. 토마토 고추장 양념장을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요 토마토가 왜 우리 그 스파게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뭐 케찹 뭐 이런 걸 만드는 줄 알았는데 고추장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토마토 대신에 원래는 고추장 만들 때 밀가루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찹쌀 그런 곡류를 넣어서 고추장을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채소인 토마토를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토마토를 가지고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고추장이라는 자체가 발효 식품이니까. 네. 그래서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메주가루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또 깊은 맛도 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마토 고추장 양념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시죠? 그러려면 우선 토마토를 이제 좀 씻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우선 잘 씻은 토마토를 잘게 썰어 팬에 담아주세요. 취향에 따라 적당량의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고춧가루와 메주가루를 듬뿍 넣고 되직해질 때까지 조금 더 끓여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제 숙성용 용기에 옮겨 담으면 끝! 자, 이제 그 양념장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요걸 이렇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숙성도 신선하게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금방 만들었던 양념장은 어떤지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맛은 이렇게 손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이죠. 어때요? 굳이 이걸 숙성시켜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더 우리가 이렇게 약간 곰사근 같은 그런 맛을 좀 내야 이게 음식을 해도 깊은 맛이 나니까. 자, 요게 이제 숙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숙성된 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윤기가 있죠? 네. 그래. 깊은 맛 나요?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뭐 멸치나 이런 거 찍어 먹을 때는 이렇게 바로 만들어서 먹어도 될 것 같고 뭔가 볶음이라든가 이런 요리를 좀 하고 싶을 때는 숙성시킨 거. 맞아요. 자, 이제 특제 토마토 고추장이 있으니까 어떤 요리도 문제 없겠죠? 오늘의 메뉴는 낙지 볶음. 양파, 고추, 그리고 낙지를 먹기 좋게 썰어준 다음 특제 토마토 고추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초간단 별미 완성! 토마토 고추장이 다 했네 다 했어. 자, 드디어 완성이 된 토마토 고추장 양념으로 만든 낙지 볶음 시식을 해보도록 이름이 하겠습니다. 좀 기네요. 기네요.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볶음을 할 때 기존에 뭐 파는 고추장이나 아니면 뭐 집에서 만드신 또 일반적인 고추장을 넣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양념을 이용한 볶음하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뭔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토마토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토마토는 채소로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토마토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나 리코펜 같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꼭 먹어야 될 채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더 좋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익혀 먹는 방법 중에
이렇게 오늘 양념장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오늘 좋은 아마 팁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어떤 건강하고 좀 이색적인 이런 요리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 만점 토마토를 듬뿍 넣은 토마토 고추장으로 각종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매콤달콤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올여름 토마토 하세요. 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섬입니다. 네, 파도 마르지 않는 이야기의 보고 전남의 섬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중간 하반기 시작 휴가철 7월입니다. 오늘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최근에 올해 휴가철에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을 선정을 했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이어서 거문도, 그다음에 낭도, 그다음에 금오도 선정되고 고흥에서도 애도하고 연홍도가 선정됐고요. 안타깝게도 33섬에 못 들고 34번째 오늘 신안의 우이도라는 섬으로 한번 떠나가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섬인지 대략적인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어떤 신비로움, 그 섬 자체가 좀 신비롭고 끊임없이 펼쳐진 모래 해변, 해수욕장이 아름답고요. 특히나 풍성사구라고 불리우는 이 모래 사막이 있습니다. 해변에 보시면은 인공시설물이 거의 없죠. 아니 외국 같아요. 그러니까요, 외국 그렇죠. 같아요. 구석구석 돌담도 참 아름답고요. 또 이래서 예능 프로인 섬총사라는 프로 첫 회에 또 나오기도 했고요. 또 네. 영화 가을로의 주 무대기도 했고요. 또 이 홍어장수 문순득 세계적인 이 표류의 상징이라고 좀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인물이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자산어보의 정약전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해변이 참 아름답고 섬 전체는 주로 산악지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은 해안가 평지에 있고요. 그래서 온통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을 간의 소통은 좀 어렵기는 하고 또 농업도 좀 미비한데요. 그 국립공원의 품 안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섬이 우이도입니다. 네, 일단 설명을 좀 들으니까 그간 설명해 주신 섬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뭔가 육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고 얼마나 걸립니까?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시려면 아직은 좀 멀어요. 네. 목포항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고요. 또 신안 도초에서도 들어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 도초면에 27개의 섬이 군도를 이루고요. 거기에 중심이 우이군도의 주도 우이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구섬, 우계도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섬에 이 돌출된 반도가 소 귀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2019년에 3번의 도전 끝에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서 핵심 주제를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는 섬. 이렇게 잡고 지금 세 단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변이 멋있어서 반려견이 참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3시간이라 만만치 않은 거리여서 반려견이 괜찮을지 좀 걱정도 되긴 하고요. 그래도 꼭 가보고 싶은 섬입니다. 우이도가 방파제로도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 멀미 안 나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우이도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1745년에 축조된 선착장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보존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정도의 안전하게 남아 있는 전통 포구 시설은 없을 것 같아요. 조선 시대에 중수했다라는 비석이 남아 있어서 문화재로 포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도 현재도 선박들의 피항처로 활용되는 유적이기도 하고요. 보기 드문 해운 관련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이도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게
문순득의 동상이었나요? 동상이 하나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홍어장수 문순득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이분은 뭐 해상왕 장보고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바다와 섬을 이야기할 때 글로벌한 인물로 조금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그래요.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이도에 도착하면은 선착장에서 반겨주시고요. 문순득 생가가 아직 마을에 남아 있고 후손들도 살고 계십니다. 자긍심이 상당한데요. 우이도에 살던 25살 청년 문순득이 인근 태사도에 홍어를 사서 돌아오다가 이때가 1802년 1월입니다. 배가 바람에 떠밀려 현재 일본이죠. 오키나와 당시에는 유쿠 왕국에 표류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8개월 동안 유쿠에서 생활하고 또 언어 습득 능력이 상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현지인들한테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중국으로 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또 표류를 하게 되죠. 아유. 그래서 어디로 표류하냐? 필리핀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필리핀의 루손 섬이라는 데로 가신대요. 거기서도 또 9개월. 이때는 이 끈을 잘 꽈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모았다 그래요. 생계를 또 해결을 하고 당시에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였는데요. 포르투갈 거류지였던 또 마카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마카오로 갔다가 거기에서 중국의 광동성, 베이징, 그다음에 신우주, 우주를 거쳐서 1805년 1월에 드디어 고향 우이도에 도착합니다. 네, 조선시대에 필리핀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까지 거쳐서 우이도로 다시 돌아오신 거네요. 네. 당시에도 이분의 표류기가 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단순 그냥 떠밀려서 가서 거기서 구사일생 탈출했다 이랬으면 이야기 안 될 건데요. 가는 곳마다 그곳 언어를 습득해서 그러게요. 그 현지인화돼서 또 그들의 문물을 받아가지고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귀국한 뒤에도 흑산도에 마침 유배와 있던 정약전 선생에게 자기 표류했던 체험을 이야기하고 정약전은 이 내용을 바다를 표류했던 처음과 끝 이야기, 표해시말이라는 책으로 정리를 했죠. 네. 또 당시에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표류해 있었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해가지고 본국으로 못 돌려보내고 9년간 억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이때 문순득이 가서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 필리핀 루손선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을 해줬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 정약전을 통해서 다산 정약용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당시에 문순득 표류기는 정약용에 의해서 조선의 뭐 화폐 개혁이랄지 어떤 개혁안에 그런 제안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 네. 비자발적 외교 활동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문순득이라는 또 인물의 역사적인 사건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재밌네요. 예, 우이도의 자연 풍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이도의 명소 모래 언덕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 모래 언덕이 지금 해안 사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풍성사구, 바람이 만들어진 모래 언덕. 그래서 해안에 있는 모래를 바람이 이렇게 쓱쓱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위로 저렇게 쓱 올라가고요. 우이도 풍성사구는 성촌과 돈목 사이에 돌출된 언덕에 약 53m? 국내에서는 최대 높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어요. 또 이 모래 언덕에 주민들이 스토리를 입혀서 돈목마을 청년과 성촌마을 처녀가 바람과 모래로 변했다. 그래서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풍성사구가 우이도에 있습니다. 네, 그런 전설도 있군요. 이 풍경을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요. 우이도의 생태 환경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풍성사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구식물도 발견이 되고요. 뭐 통보리, 사초, 굴락기 있고 뭐 기생식물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특이하게 자생하는 식물들도 있고요. 멸종 위기종인 조류들도 눈에 자주 띕니다. 뭐 메이를 비롯해서 가마우지, 약 76종의 철새가 관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철새 이동 경로기도 해서 이동 시기에 많이 관찰이 되고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다음에 수달, 뭐 능구렁이,
그다음에 상록수림, 뭐랄까 이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또 우이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재밌는 우이도의 섬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 슬슬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소개 못 해주신 데 있으면 어디가 또 있을까요? 그냥 해변을 혼자 걸어 다녀도 좋고요. 그래도 치안센터도 있고 출장소도 있어서 주민들도 좀 포근하게 반겨주시고 안락하게 모래사막에서 한 컷, 뭐 해변에서 한 컷 인생샷 좀 찍을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도리산과 상산봉, 다도의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 또 저기 달랑개와 민들조개 이쪽에서 많이 서식하는 특별한 그런 생물들도 있고요. 해안선이 얼마나 길면, 모래가 얼마나 많으면 우이도 까이나들은, 우이도 처녀들은 모래 서마를 먹어야 시집을 간다. 뭐 이제 그런 속설까지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정말 아름답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안의 우이도라는 섬입니다. 네, 정말 그 무공의 해변이 저는 가장 인상 깊습니다. 좀 오래 걸리지만 좀 저도 꼭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8월에도 멋진 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톡톡에 올라온 시청자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올해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광양 무료 캠핑장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어서 완전 행복해요.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비 안 오면 또 가야겠어요 하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월간 우리 동네 시간에 여행편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광양 배알도 주변 공연이었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거기에 캠핑장이 또 무료라고 또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바로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고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총을 들고 있나요? 비누방울총이네요. 비누방울. 귀여워라. 야, 세상 행복한 표정을 네. 짓고 있네요. 예. 네, 정말 가족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바웃 우리 동네가 또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참 저렇게 예쁜 공간이 있었다는 것도 이거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또 소중한 또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늘도 아주 예쁜데 또 가족들끼리 캠핑까지 또 이렇게 흐뭇하게 또 예쁘게 웃고 있는 미소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7월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어바웃 우리 동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을 보며 소리 질러 달려보자. 라디오에 내 몸을 맡기고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미남크루즈 승선권, 한일고속 여수제주간 카페리 승선권, 여수해양 레일바이크 이용권, 여수유월드 테마파크 이용권, 여수예술랜드 관람권, 천사물산 갓김치, 팡팡플레이존 키즈파크 이용권, 디오선 리조트 호텔 숙박권과 레스토랑 식사권을 드립니다.